문과가 이과보다는 쉽다는 말이 있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저는 당연히 문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경향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사실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수학입니다. 이과 수학이라 불리는 미적분과 기하는 문과 수학 확통보다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과 과목 중 가장 어렵다고 꼽히는 국어는 사실 문과생과 이과생 모두 어려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과생들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문과생들은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문과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탐 과목들을 수강했습니다.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세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문화까지. 하지만 다행히 저는 이 모든 과목들을 단 한 학기도 예외 없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탐이 생각보다 공부 방법이 정형화돼 있고 그것만 잘 따라준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효자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인 사탐 공부 방법을 몰라서 사탐을 그냥 버리거나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사탐에 할애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루에 과목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해주고도 안정적으로 사탐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사탐 공부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사탐 과목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탐은 국수, 영, 사과 과목 중에서 단수 남기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로 사탐은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탐은 개념이 굉장히 간단하고 공식도 과탐처럼 없기 때문에 문제 응용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실 때 그 개념을 복잡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 형태를 막 복잡하게 꼬아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탐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탐 공부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주면 됩니다. 무슨 과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념학습, 두 번째로는 자습서,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풀이, 그걸 2회독 해주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3회독 해주는 겁니다. 먼저 개념학습입니다. 학교에서 다들 사탐 수업 들으시죠? 학교에서 들은 수업으로도 개념은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 필기를 잘 받아 적어주고 또한 사탐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불교재 있죠? 그 불교재는 보통 문제 개념들이 적혀 있고 그 개념들 사이사이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빈칸들만 잘 채워져서 집으로 그걸 잘 갖고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온 후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들을 A4 용지에 선생님 필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A4 용지에 그동안 사탐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총 2번 더 읽어주시면 개념 공부는 충분히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2번 풀어주다 보면 부족한 개념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개념은 알지만 이게 문제에 적용됐을 때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잘 짚어줘서 아까 정리한 A4 용지에다가 함께 노트 정리해 주시면 자기가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기는 하지만 문제에 적용됐을 때 잘 파악하지 못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번째 단계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출문제 3회독 문제풀이입니다. 앞서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풀어줬는데 왜 또 기출문제집을 풀어줘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많은 학교들이 사탐 시험 고난도 문제들을 수능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기출문제집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을 대비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예외인 학교들도 있으니 만약 자기 학교가 수능 기출 경향과는 전혀 관련 없이 사탐 문제를 출제한다 라고 파악되시는 분들은 이 단계는 건너뛰어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그때는 좀 더 풀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학교들은 수능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을 학교에서도 응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능 기출문제집 꼭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 나온 문제들은 주로 개념을 복잡하게 꼬거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반면에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은 적용된 개념은 간단하지만 문제의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를 풀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수능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당황스러운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를 차분하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개념학습입니다. 학교쌤께 들은 수업을 열심히 필기하고 부교재 빈칸 열심히 채워준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A4 용지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수업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A4 용지를 2번 읽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2회독 풀이입니다. A4 용지 개념을 읽어주는 와중에 문제도 풀어주면서 자기가 부족한 개념은 무엇인지, 문제에 적용됐을 때 잘 파악하지 못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준 다음에 A4 용지에다가 함께 정리해줍니다. 세 번째는 수능 기출문제집입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3회 풀어줌으로써 좀 고난도 문제에 대한 숙련을 익히고 또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수능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추가로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탐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을 1, 2주 앞둔 순간부터는 조금 추가적인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개념을 처음에서 끝까지 다시 훑어주기. 두 번째로는 여전히 어려워하는 개념, 읽기 쉬운 개념을 따로 정리해서 시험 순간까지 그 정리본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험에서 출제될 고난도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풀어왔던 수능 기출 문제 중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골라서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자기가 여전히 어려워한다면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오답노트 정리를 함께 곁들여서 해주면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탐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들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인 만큼 제대로 공부를 해주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자 과목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공부 방법을 쓰면 적은 시간, 비교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도 여러분들은 사탐 1등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탐 공부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창에 달아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다양한 공부 비법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학원 없이 순수 독학으로 여러분들을 꿈의 대학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이 순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